이번 화를 보고 나니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가 꽤 명확해졌어요. 지우가 왜 갑자기 뉴욕으로 떠났는지도 드디어 맥락이 드러났죠. 이 사연을 알기 전까진 솔직히 지우가 너무 이기적인 인물처럼 보였는데 알고 나니 쉽게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드라마는 20살 지우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난 이후 28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현재 38이 된 지금까지의 시간을 겹겹이 쌓아 보여줘요. 2007년의 봄과 2025년의 겨울이 교차하면서 첫사랑의 시작과 반복된 이별이 하나씩 풀려나가죠. 이야기는 2007년 봄으로 돌아가요. 친구를 만나러 캠퍼스에 왔다가 우연히 연극 동아리에 붙잡힌 지우. 그곳에서 박세영을 만나게 되고 이 인연이 결국 경도와의 만남으로 이어져요. 지우는 얼떨결에 동아리 부스에 앉아 있다가 경도와 눈이 마주쳐요. 지우는 다짜고짜 회원 가입서를 내밀며 직진 플러팅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번호를 교환하며 연애를 시작하죠. 벚꽃 흩날리는 캠퍼스, mp3로 듣는 성시경의 노래, 폴더폰까지. 그 시절 감성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이후 두 사람은 오늘부터 1위를 찍고 잔디밭에 누워 시간을 보내며 정말 평범하고 예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긴 팔다리와 긴 생머리,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거침없는 말투와 낮은 저음의 목소리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 지우. 순수하고 여렸던 경도는 그런 지우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 감정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둘 다 너무 착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지우는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32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경도는 엄마가 버는 부업이 30만 원이라는 걸 알기에 그 선물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지우의 마음도 경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사실 이런 감정은 현실에서도 흔하잖아요. 상대가 너무 빛나 보이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티를 안 내려고 애써도 결국 상대는 다 느끼죠. 그 시절 지우는 속 깊은 연인이었고 경도는 정말 순수하고 풋풋했어요. 20살의 지우는 엄마의 강압에 밀려서 유학길에 오르면서도 경도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해요. 경도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유학가 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고 그 순간 경도는 무너지고 말죠. 지우는 자림 어페럴의 차녀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혼외자예요. 엄마는 바람으로 낳은 지우를 평생 구박했고 언니 지연과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죠. 과거 레스토랑 장면에서 엄마는 지우의 친구인 걸 알면서도 경도에게 서빙조차 못하게 하는 무례한 태도를 보여요. 이 장면은 지우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혼외자로서 느끼는 부채감, 아버지와 언니에 대한 미안함. 엄마는 그런 지우의 마음을 이용해 통제해왔어요. 지우의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일 수 있어요. 8해가 지나 28이 된 지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결혼 정년기,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의 압박 속에서 도망치듯 돌아온 거예요. 언니를 통해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을 다시 마주했고 엄마의 압박은 더 심해졌을 테죠. 그 시절 경도는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회사에 막 적응하며 신입에서 대리로 넘어가던 시기였죠. 그런 경도의 앞에 갑자기 지우가 다시 나타나요. 회사 로비에서 쑥스럽게 서 있던 지우에게 경도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요. 불쑥 떠났다가 불쑥 나타난 지우여도 경도는 그런 지우를 늘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들은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요. 경도의 자취방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가득했고 20살 때 경도가 선물했던 500원 동전 목걸이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목걸이마저 남겨둔 채 다시 사라지죠. 지우는 28에 그때 사실 경도를 떠난 게 아니라 죽으러 갔다고 말해요. 마음은 경도에게 둔 채 모든 걸 끝내려 했던 선택이었죠. 혼외자로서 느꼈던 부채감, 아버지와 언니에 대한 미안함을 이용해 엄마가 지우를 결혼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막 나가기로 유명한 전남편이 지우를 탐내고 있었다는 점도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경도는 지우를 모른 척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우를 잊기 위해 술에 의지했고 그 정도가 심해져 결국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회사에서도 잘릴 뻔했을 만큼 경도의 무너짐은 컸어요. 지우를 향한 감정은 너무 깊고 강렬해서
세영은 이 둘의 관계를 논문으로 써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깊었지만 동시에 이 둘은 늘 떨어져 있어야만 했던 관계였어요. 아무 예고 없이 두 번이나 떠난 지우는 경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죠. 경도가 술로 버텨냈었다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다는 사실을 세영에게서 들은 지우는 자신을 쌍년이라고 혼자 남겨두었던 경도의 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려요. 경도 편에서 보면 정말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지우는 더 이상 경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20살에도 28에도 채 1년도 만나지 못했던 경도였기에 또다시 자신의 삶에 들어와 다치지 않길 바라죠. 이번 화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두 사람의 달달하고도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비춰져요. 발 닦아주면서 장난치는 장면은 죽어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는 느낌이었죠. 경도는 투박하지만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스타일이고 지우는 겉으론 센 척하지만 속은 영락없는 여린 소녀더라고요. 대사도 정말 좋아요. 오글거릴 법한데도 이상하게 몰입이 돼요. 마치 실제 연애 경험에서 튀어나온 말들처럼 자연스러워요. 두 배우의 호흡도 잘 맞고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데 달달해질수록 불안한 느낌도 커져요. 이 드라마는 그냥 예쁘게만 흘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복선이 깔려 있죠. 드라마 제목이 경도를 기다리며인 이유가 밝혀져요. 경도가 몸담았던 연극 동아리 작품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였거든요. 20살에 헤어진 시점이 이 연극과 겹치죠. 문자 하나 남기고 떠난 지우를 경도는 끝도 없이 기다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38에 경도가 지우에게 말해요. 그땐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고 순수했다고. 현재에서 두 사람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건 지우의 언니, 지연이에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의 사진을 찍게 한 것도 언니였어요. 지연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경도를 찾아가 동생을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죠. 처음엔 황당할 수밖에 없는 부탁이지만 언니는 자신의 병과 남편 강민우의 야욕을 털어놓으며 지우를 지켜달라고 하죠. 경도는 결국 공항으로 달려가 지우를 붙잡습니다. 흥미로운 떡밥도 있어요. 지우에게 유독 따뜻했던 운전기사 삼촌. 지우가 28에 사라졌을 때 지우가 경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밀을 지켜줬고 그 일로 해고되어 지금은 버스기사로 살고 있죠. 그는 지우의 친아버지일 가능성을 암시해요. 또 하나의 떡밥. 지연의 알츠하이머가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 강민우의 위협을 피하고 그를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연기일 가능성. 지연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물일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민우가 본격적인 빌런으로 드러나요. 약을 쓰고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죠. 지우의 전남편 조진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결혼을 망친 기사를 쓴 사람이 아내의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겠죠. 경도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언니 지연의 알츠하이머를 말할 수는 없지만 지우를 놓칠 수도 없어요. 정체성을 알아야 어디로든 갈 수 있다며 지우를 붙잡지만 아파서 무너진 그녀를 품에 안고는 결국 밀어내지 못해요. 몇 번이고 떠날 수 있었던 지우와 달리 경도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대학 운동장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고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물어요. 또 잡으면 너도 헷갈리는 거야.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경도를 바라보는 지우. 찬란했던 20살에도 가장 힘들었던 28에도 자신이 떠났는데 왜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느냐고. 왜 아직도 자신을 붙잡느냐고. 3회에서는 경도는 약을 먹고 쓰러진 지우를 발견해요. 지우의 우울증이 얼마나 깊은지, 엄마와의 관계가 얼마나 그녀를 망가뜨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경도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직진해도 돼요. 지우 역시 더 이상 상대를 위해 자신만 상처 입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20살에 떠난 것도 28에 사라진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경도는 그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졌죠.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 직진 플러팅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충분해요. 다음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경도는 20살이든 28이든 38이든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반면 지호는 긴 생머리에서 웨이브 머리, 그리고 지금의 중단발까지 계속 변화해 왔어요. 경도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렸고, 지호는 계속 변화하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아요. 자림 어페럴은 언니 지연의 손에 있고, 지호는 혼외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주겠다는 지분조차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언니의 알츠하이머 병과 경도가 받은 제안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달라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이 과정에서 경도는 언론인으로서 지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삶의 동지가 되어가는 거죠. 18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의미를 찾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